일요일 아침 9시 토베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선배, 평일에 잠깐 시간 돼요? 제 이력서 좀 봐주세요. 당신의 손가락은 이미 답을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내봐. 그리고 커피가 식어가는 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손해만 볼까? 당신이 오늘 아침 이 영상을 열어본 건 사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당신의 친절함이 지금 당신의 통장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일요일 아침 커피가 식기 전에 20년에 걸친 하버드의 추정 연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를 알고 나면 당신이 매일 카톡 앞에서 네라고 답했던 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2011년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인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꼴찌일까? 저자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티모시 저지 교수. 그는 20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직장인 임금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심리학계를 조용히 뒤흔들었습니다. 친화성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평균 마이너스 18.31% 낮은 연봉을 받는다. 마이너스 18%.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5,900만 원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30년이 쌓이면 3억 원의 격차가 벌어지죠.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친화성이 높은 여성은 약 마이너스 5% 낮은 연봉을 받았어요. 더 무서운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 격차는 학력, 근무 시간, 직종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즉, 당신이 더 똑똑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좋은 직장에 다녀도 좋은 사람이라는 꼬리표 하나가 당신의 평생 소득에서 3억을 지워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당신의 뇌 속에 있습니다. UCLA의 심리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는 fMRI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부를 당하는 순간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정확히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즉,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것을 칼에 찔리는 고통과 똑같이 느낍니다. 반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추상적입니다. 느리고 논리적이고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죠. 자,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일요일 아침 9시 카톡이 왔을 때 당신의 뇌는 이미 돈의 손실보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래 보내봐 라고 답한 건 착해서가 아닙니다. 즉각적 고통에서 도망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대가가 연봉 마이너스 18%, 30년간 3억 원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펀 반응, 비위를 맞추는 반응입니다. 위협 앞에서 인간은 4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비위를 맞추는 것. 어린 시절, 당신의 집에는 어쩌면 자주 화를 내는 부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늘 지쳐있는 부모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작은 몸으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울지 않는 것, 떼쓰지 않는 것,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게 당신의 뇌에 각인된 생존 회로였습니다. 그 회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카톡 앞에서, 월급 협상 테이블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 앞에서 당신은 지금도 5살 아이처럼 살아남기 위해 뇌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착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 질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의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장인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버,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테이커, 받은 만큼만 주는 매처. 성공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버였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맨 아래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도 기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주는 사람인데 왜 누구는 바닥이고 누구는 꼭대기였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꼭대기의 기버는 자기 자신도 잘 지킬 줄 알았다는 것. 그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 에너지, 돈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진화하면 됩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법. 오늘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24시간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당신의 뇌는 매를 반사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 문장을 준비해두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볼게요. 내일 답 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뇌에 논리가 감정을 이기는 시간을 줍니다. 둘째,
감사 대신 경계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쓰세요. 그 부탁 고마워. 근데 내가 이번엔 어려워.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면 당신의 뇌는 거절을 배신이 아닌 선택으로 인식합니다. 셋째, 가슴의 신호를 들어라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가슴이 조여오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랑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5살이 아닌 30살 어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직 네라고 답하지 못한 카톡 하나를 열어보세요. 오늘은 답장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딱 5글자. 그 한 문장이 당신의 30년을 바꿉니다. 당신은 나약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살아남아야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8시 또 이 벤치에서 커피 내려놓고 기다릴게요. 혹시 오늘 네라고 대답했다가 후회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일요일 아침을 비출 테니까요.